안녕하세요. 기하학과 사고교육 11주차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이라는 것은요, 이제 벡터 공간이 주어져 있을 때 네, 이제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두 개의 벡터를 순서를 고려해서 두 개의 벡터를 입력을 받습니다. V하고 W라고 하죠. V하고 W로 입력을 받아서 해가지고 어떤 실수 하나를 출력하는 그런 입출력 장치입니다. 벡터 두 개를 순서대로 입력을 받아서 여기 이제 B라는 이제 기계인데요. 그래서 실수를 하나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제가 BVW라고 쓰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같은 것을 우리가 입력을 받으면 같은 것을 입력을 받으면은 0이라는 그런 규칙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같은 것을 두 번 입력하면 받으면 0을 출력. 네, 이런 규칙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BV 더하기 W 이렇게 쓰죠. BV 더하기 V 프라임 죄송해요. V 더하기 V 프라임 W 하면은 BVW 더하기 BV 프라임 W 이렇게 되고요. 또 상수배 CVW 해도 C배의 BVW 이제 이런 규칙, 요 규칙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성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BV에 W 더하기 W 프라임을 하면 BVW 더하기 BVW 프라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V의 C 콤마인데요. 이게 헷갈릴 수 있겠네요. 콤마입니다. BV의 CW를 하면 그러면은 C배의 BVW가 된다. 네. 이런 규칙을 크게 이제 세 가지 규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입출력 장치, 이런 기계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은 이제 이 규칙으로부터 우리가 순서를 바꾸면
순서를 바꾸어서 입력을 하면 이것이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우리가 v 더하기 w, bv 더하기 w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럼 이거는 첫 번째 규칙에 의해서 이것은 분명히 0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뒤에 규칙들을 생각을 하면 이거는 bvv 더하기 bvw 더하기 bwv 더하기 bww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규칙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걸 보이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bvv는 0이고요. 또 bww도 전부 이제 같은 것을 입력하면 0이 되니까 이제 결론이 네, bvw는 마이너스의 bwv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반대층이라는 그 용어가 네, 실제로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칭은 이제 순서를 바꾸어도 그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대칭 이중선형 사상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은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벡터 공간의 그 기적 V의 기적 V1부터 Vn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네, BVW 하면요. 이거는 네, 우리가 V를 네, C1 V1 더하기 콤마라고 쓰죠. 이렇게 더하기 CN VN 이렇게 쓰고 W도 또 뭐 D1 V1 더하기 DN VN 이렇게 쓰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한꺼번에 써보겠습니다. 이거를 i하고 j가 1부터 n까지의 이거를 c, i, d, j, b, v, i, v, j 이렇게 이게 이중선형 사상이니까 이렇게 쪼개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같은 것을 입력을 하면 0이 되고요. 그리고 순서를 바꾸면은 마이너스가 붙으니까요. 마이너스 bvj의 vi가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이제 i랑 j가 다른 경우만 생각을 해도 된다. 왜냐하면 i랑 j가 같으면 이 값이 0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고 또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결국에
vj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 j가 i보다 큰 경우, 이 경우만 생각을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이 값들이 여기서 이 값들이 b를 완전히 결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선형 범함수를 다루었을 때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예, 그랬을 때, 여기 CI, DJ들은, 여기는 V, 그리고 DJ들은 W, 이것들이 결정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VW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이제 기저가 주어져 있다면은, 이제 b 값을 결정하는 데는 b라는 함수를 결정할 때는 이 네모친 박스만 알아보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다 알아볼 필요 없이 i랑 j가 다른 것 중에서도 j가 i보다 큰 경우, 이 경우만 우리가 살펴보면 된다. 네,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행렬로 예를 들어 이 값을 이쪽에다 써볼까요? 이거를 행렬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C1, C2, Cn 그리고 여기에 행렬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D1, D2, Dn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i행 j열의 성분이 bvi, vj가 되는 것이죠. 네, 네, 이렇게 i행 j열의 성분은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a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니까 a라고 한다면은 그 행렬은 이제 b라는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을 기저 b에 의해서 표현한 것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3차원 공간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R3를 생각을 하고 기저가 V1, V2, V3라고 한다면요. 라고 하면 그러면 그 행렬이 우리가 이제 예전 시간에 이 행렬이 반대칭 반대칭 행렬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AT는 전치 행렬을 취하면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대각선 성분은 0이어야 하고요. 여기 이렇게 위쪽에 이 세 개의 값이 이 행렬을 완전히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3차원 이 공간에서 이제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 B는 이제 결국 정리를 하면 이 세 개의 실수가 주어지면은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이 완전히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n차원이면은 이렇게 2분의 n 곱하기 n-1 한개 이것들의 실수가 한 개의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을 완전히 결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선형 범함수와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것 앞서 말한 대로 이것들은 이제 어떤 벡터 공간 한 개가 주어졌을 때 이제 나타났던 것인데요. 이제 여러 개의 접벡터 공간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생각할 때 이렇게 시야를 넓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선형 범함수를 각 1차 형식으로 또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을 이제 2차 형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먼저 이제 1차 형식부터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잠깐 이제 표기인데요. 네, 어떤 열린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요. 그 집합에서 무한번 미분 가능한 실함수들의 집합을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C 인피니티 괄호 D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C 인피니티 D. 이건 이제 무한번 미분 가능한 실함수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열린 집합에서 정의된 1차 형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1차 형식이라는 것은 네, 역시 이제 입출력 장치처럼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가 어떤 벡터장 V를 하나 이제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장치 이름은 fi인데요. 그러면은 벡터장을 입력받아서 이제 어떤 실수, 네, 그거는 이제 v라고 쓰겠습니다. 이거를 하나 출력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규칙이 있는데요. 규칙이 v 더하기 w는 v 더하기 w고요. 이렇게 덧셈에 대해서 쪼개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벡터장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곱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함수 곱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규칙을 만족하는 이런 입출력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1차 형식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벡터장을 입력받아서 실수를 하나 출력하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요것을 우리가 한 점 어떤 특정한 점 이제 P를 생각하면은 이것이 바로 그 선형 범함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D인데 여기서 정의된 어떤 벡터장은 우리가 이런 화살표들의 모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점 하나, P라는 점 하나에만 바라보겠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여기 이제 P의 접벡터 VP가 있을 때요. 우리가 phi가 1차 형식이라는 것은 네, 그 벡터장을 입력받아서 함수를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아이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출력하는 것이 실수가 아니라 함수입니다. 여기 설명을 좀 틀렸네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벡터장이라는 것은 1차 형식이라는 것은 벡터장을 입력받아서 이게 전체 여러 가지 공간을 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점들을 다 한꺼번에 생각하니까 출력하는 것이 실수가 아니라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벡터장을 입력받아 함수를 출력한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규칙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점 P를 하나 고정을 하고 여기만 이렇게 좁은 곳만 살펴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 점 P에서의
그 좁은 곳만 살펴보는 것을 phi p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P에서의 그 접벡터 공간의 선형 범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화살표들의 모임,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 P에 달려있는 이 화살표 한 개만 입력을 받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phi P라는 것은 네, 그 P에서 달린 화살표 한 개만을 입력받는 건데요. 이거는 원래 주어진 1차 형식에서 이제 P에서는 그 VP가 달려 있고 다른 점에서는 뭐 아무거나 달려 있는 그런 V라는 벡터장을 우리가 의미로 하나 생각을 한다면은 그 phi V라는 벡터장에서 그 P에서의 그 함수값 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phi V는 함수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P를 대입을 하면 이것이 이제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수인데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phi P라는 것은 우리가 접벡터 하나를 입력받아서 실수를 출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이 파이의 규칙에 의해서 파이의 규칙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파이 P도 이제 이러한 규칙을 여기 동그라미 이 규칙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파이 P는 dpr3의 에서 정의된 선형 범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 점에서 생각하는 거는 여기 그러니까 TPR3 여기서는 이제 그 선형 범함수인데요. 그것들을 모든 점에서 다 한꺼번에 생각하고 싶으면은 이제 벡터 하나를 입력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벡터 장을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어떤 실수가 출력되는지 그거를 한꺼번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함수를 출력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제 기호인데요. D에서 정의된 1차 형식은 우리가 이렇게 오메가 1D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1차 형식은 어떤 이러한 규칙을 만족하는 두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입출력 장치인데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인데 우리가 그 벡터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벡터장 중에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자연 틀장이 있었습니다. 자연 틀장 U1, U2, U3 이거는 말 그대로 모든 점에서 1,0,0, 0,0, 0,1,0, 0,0,1 이렇게 생긴 그런 벡터장들을 말했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이 1차 형식이라는 것을 이제 이러한 벡터장들을 입력받았을 때 어떤 값을 출력하는가 그 정보를 가지고 이 1차 형식을 뭔가 조금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1차 형식의 표준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한 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어떤 영역 D라고 하고요. D에 이제 한 점 P가 있을 때요. 그러면은 우리 TPR3에는 우리가 TPR3의 우리 가장 자연스러운 기저로 기저 U1P, U2P, U3P 이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은 1, 0,0, 시작점은 P, 0, 1, 0 역시 시작점 P, 0, 0, 1 역시 시작점은 P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것들의 쌍대 기저를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TPR3의 이것의 선형 범함수 여기에서 위의 U1P, U2P, U3P의 쌍대 기저의 쌍대 기저를 dx1p, dx2p, dx3p 이렇게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쌍대 기저는 아까 앞서 우리 vi 스타의 vj를 하면 i랑 j가 같을 때는 1이고 다를 때는 0이었던 것을 우리 잘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dxi들이 uj들의 쌍대 기저라는 말은 dxip에다가 ujp를 입력을 받으면 이것이 i랑 j가 같을 때는 1이고 다를 때는 0이 된다 라는 것이 이렇게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쌍대 기저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여기 지금 P 한 점을 이제 P 한 점만을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개의 점들을 한꺼번에 생각하고 싶을 때는 죄송합니다. 그 전에 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phi p는 TPR3의 선형 병함수니까 여기에 원소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phi p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AP dx1p 더하기 BP dx2p 더하기 CP dx3p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개가 지금 기저니까요. 이게 세 개가 기저 베이지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phi p라는 것을 우리가 각각의 1차 결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AP, BP, CP는 실수고요. 이걸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P 한 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넓은 영역 전체를 한꺼번에 이제 바라보면은 이제 여기 P라는 것을 다 이제 날려버리겠습니다. 날려버리고 여기 이제 P에서는 AP, BP, CP 이러한 실수들이 이제 그 1차 결합으로 표현할 때 앞에 개수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그 개수들이 이제 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표현하면은 P를 D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단순히 선형 범함수 한 개가 아니라 이제 1차 형식이 되는데요. 그 1차 형식은 이제 이것은 우리가 f1 dx1 더하기 f2 dx2 더하기 f3 dx3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점마다 이 1차 형식을 그 점에서의 선형 범함수로 생각하면요. 선형 범함수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 앞에 붙은 개수를 우리가 P에 관한 함수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함수가 되고요. F1, F2, F3는 함수, 네,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1차 형식의 표준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네, 여기서 이번 영상을 마치고요. 우리 다음번 영상에서 이제 2차 형식의 표준 표현,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된다면은 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